사람들이 연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멘트를 날려라 등 아주 연애 고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하니까 금방 여자가 넘어오더라 등 다양한 조언들을 해줍니다. 다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상황이 맞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좋은 여자를 꼬실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매력 발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인 모임 자리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임 자체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임이 마냥 너무 남자가 많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연애가 시작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 동호회 같은 모임이 있다면 그곳은 그냥 순전히 즐기러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꿈조차 꾸셔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에 있는 여자는 못생겼다고 해도 엄청난 남자들의 대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남자들이 많은 모임에 있는 여자를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경쟁자도 많고 일단 그런 모임에 가입한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들의 문화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거든요. 보통 남성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들끼리는 친하다고 해도 미묘한 심리적인 경쟁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한테 남자들은 경쟁심을 느끼질 않습니다. 애초에 남자들은 여자를 경쟁 상대로 생각조차 않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남자들이 많은 모임에 가입한 여성들은 대접받는 걸 즐깁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대접을 받고 공주처럼 지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글우글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녀와 연애에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성격의 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남자들이 많은 모임에서는 연애를 꿈꾸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나 낚시동호회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연애를 위해서는 어떤 모임에 가야 할까요? 어느 정도 남녀의 성별 균형이 맞은 곳이 좋습니다. 또 목적 자체가 친목 도모를 하는 곳일수록 연애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즉 배드민턴 동호회와 맛집 투어 동호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둘 다 남녀 성비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주 목적이 하나는 맛있는 걸 먹는 것이고 하나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당연히 수다 떨고 술도 한 잔씩 들어가겠죠. 반면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식도 할 수 있겠지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만 찾아가면 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화력이 좋고 사람들이랑 사귀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친목 동호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별다른 매개체도 없이 그냥 말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동호회가 효과가 좋죠. 반면 말을 많이 안 하고 소극적인 분들은 목적이 있는 동호회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같이 그리는 동호회 같은 게 좋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하나 그리는 동호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주로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같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금방 동질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에 잘 맞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사전 준비 작업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모임에 모인 사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모임에 있는 남자들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고 능력 좋은 분들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는 모임에 가입한 지 6개월도 안 되었다고 한다면 더 오래 있었던 분들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가 세다고 실망할 건 아닙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쟁자들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것도 사실 꼴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세다면 그들이 실수하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모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만나기 때문에 성격을 계속 숨기는 것은 힘들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매너가 좋고 마음씨 좋고 사람들도 좋아 보이는데요. 모임이 지속되면 점차 자신들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아직도 솔로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성격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격은 오래 만나면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자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면 일단은 자신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조금 허드렛 일을 주로 맡아가시면서 모임의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뒤에서 잘 챙겨주는 역할을 맡으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선택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저들은 진짜 자전거가 좋아서 자전거 동호회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즐겨서 그림 그리는 동호회에 왔을 수 있어요. 그 취미에 미쳐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그 취미로 날려버리려고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조금 다른 자세를 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취미도 좋지만 여기서 좋은 사람 하나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전거 덜 타도 그림 덜 그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먹으라는 거죠. 취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속으로 짚어놓은 여자분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티가 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반부터 너무 티나게 한 여성분만 집중적으로 챙기거나 하면서 시선을 끌면 역효과가 나요. 질투를 하는 남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들 역시 경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겁니다. 모든 모임이 그렇겠지만 거기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게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인데 정말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일단 첫인상에 제압을 하려고 해요. 내가 기가 세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먹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첫인상을 강하게 가라는 조언만 듣고 억지로 강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낮은 자세부터 시작해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게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다음부터는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거기에 오래 활동한 남자들과 친해지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모임 오래 한 남자들은 그곳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원들끼리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어떤 남녀가 커플이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가장 쉽게 정보를 캘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오래 있던 남자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한 형과 동생이 되는 것은 그 모임에서 여자를 만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회원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암묵적인 그들의 룰도 알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여성과 같은 조로 묶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자가 그 모임의 다른 남자에게 확실하게 지목되어 있다면 그 여자분을 피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도 일단은 그 여자분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남자들에게 적개심을 주면 다음 행동부터 제약이 생겨요.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조금씩 여자분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했거나 이미 다른 회원과 사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가 죽거나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당신만 짝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신입 여자 회원이 들어오면 다른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특히 회장이랑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 너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임의 목적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자전거를 타러 왔다고 하면 자전거를 어느 정도 잘 타는 수준은 돼야 해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더 잘하는 남자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 골프나 볼링 같은 운동이라고 해봅시다. 잘하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점차 성장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신입 회원일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상황도 어색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볼링을 잘 치는 남자분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임에 대해 설명도 해준다고 해봅시다. 점차 신입 여자 회원분도 실력이 늘고 모임에 잘 정착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자기를 잘 도와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분명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입한 그 모임의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는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딱 짚어놓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얻은 상태고 모든 회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죠. 정보들을 많이 얻은 상태에서 괜찮은 회원이 마음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미리 어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괜히 모임에서 남자들끼리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것만큼 꼴 사나운 일이 없습니다. 일단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깔아 놓으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 작업을 해줘야 해요. 다른 경쟁자들이 들러붙지 못하게 작업을 해야 속이 편하다고요. 너무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호감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 깔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웬만한 눈치 있는 남자들은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챕니다. 또 착한 친구들이나 형들은 오히려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남몰래 노력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랑 사전에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쟁자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여자만 꼬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을 모임 밖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과 이미 친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괜히 이 모임에서 연애를 한다고 티내고 싶지 않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회원들끼리 소문이 굉장히 빨라서 무서워요. 웬만한 여자들은 소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임에서는 남자들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링 동호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매주 항상 똑같은 장소를 대여해서 3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같이 볼링을 치는 동호회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두 친하기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끼리 훨씬 친합니다. 4명 혹은 6명 정도로 나뉘어진 소그룹의 집합체가 동호회 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목한 여성이 친하게 지내는 그룹과 집중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사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그룹이 없다면 역으로 내가 동호회 안에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 여성분이 항상 같이 다니는 언니가 있다고 하면 그 언니가 호감 있어 하는 듯 해보이는 남자 한 명을 섭외해야죠. 그래서 4명이서 같이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매주 참석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또 특별하게 따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30명이 모였다면 이번 주는 우리끼리 4명만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모임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여자와 나만 남겨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연애를 하기 전에 그렇게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여자들이 정말 똑같이 작용하는데 그 여성과 단둘이 만나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연애의 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단둘이 만나는 환경이 4번 이상 지속되면 고백해도 됩니다. 여성들도 마음이 없는 남자와 단둘이 4번 이상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그룹으로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빠져나오세요. 가끔 4명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다가 여성분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둘이 만나는 경우가 점차 잦아지면 반드시 그녀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쉬워집니다. 여성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해준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했는데도 여자가 안 넘어온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분들을 목표의 설정이 잘 못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 있는 유부녀인데 막 들이댔다거나 혹은 다른 애인이 있는 여자한테 대시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만능처럼 모든 여성들에게 다 통하는 비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능력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주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너무 차이나는 여성은 사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자신에게 호감을 던지는 이성의 등급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등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랑 어울릴 사람인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나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뒤처져 있는 경우에는 연애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다른 여자로 눈을 돌리거나 나랑 비슷한 느낌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0대 중반인데 20살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물론 당연히 그러실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의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가 않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 쪽이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어요?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그녀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성을 유혹하고 매력을 어필하려면 최소한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고 예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나이도 많고 결혼도 한 번 했었기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이 당신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엄청난 재력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녀의 부족한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하죠. 지금 당신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게 빠릅니다. 등가 교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죠.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현명하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실 교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교환을 이루면서 주고받거든요.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얻는 대신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돈도 없고 젊음도 없다면 그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46살 정도의 여자라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수준이고 내가 꽤 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갖췄다고 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20살과 연애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나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을 조금 낮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여성분들 만나시면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경험을 쌓게 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준다면 이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 점차 줄어들면 나는 더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석을 공예하는 장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 보통 1캐럿짜리 작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했단 말이죠. 경험도 별로 없고 6개월 정도 밖에 일을 안 해봤는데 누군가 5캐럿짜리 다이아를 들고 왔습니다.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인데 잘 가공해주면 1,0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을 수락할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을 수락해서 성공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성공한다면 1,000만 원의 이익이 곧바로 생기지만
실패해서 내가 깨트리게 되면 나는 엄청난 빚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하기가 어렵죠. 경험과 노하우가 별로 없는 당신에게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은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연애를 성공했다고 해서 온갖 간이나 쓸개를 다 빼줬던데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여성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올라간 눈높이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거고 손 안에 있던 게 날아가서 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연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좋은 보석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자신이 1캐럿짜리 다이아인지 5캐럿짜리 다이아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1캐럿도 안 되면서 남들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처럼 행동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 귀하게 느껴져서 온 마음을 쏟아서 여자를 얻어보면 결과는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콧대 높은 여자들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1캐럿도 안 되는 여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여성들은 5캐럿짜리에 대단히 매력이 넘치는 여성이지만 본인은 1캐럿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믿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녀들은 유혹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성을 알아가면서 자신도 점차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단점을 비슷하게 느낍니다. 내가 싫어하는 점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녀가 나에게 지적하는 나의 약점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혹은 그 정도로 친밀하지 않아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의 약점을 채워하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전화를 하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면 충분할까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 편지는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절절한 사람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녀에게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마음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녀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희귀하고 유일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는 자원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평균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된다면 연애하기도 쉬워진다는 거죠. 구구절절 편지를 쓰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을 보고 그 여성이 먼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녀를 쉽게 유혹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이나 멋진 요리 실력 또는 우월한 신체나 운동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능력들은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설레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괜찮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희귀하고 유일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남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여자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저는 심리학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과 가까운데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쉬우면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좋은 여자를 얻고 싶다고 하면 그 여성의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거든요. 많은 남자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여자를 사랑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한다고 사랑의 편지만 구구절절 써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지 그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 많이 알고 접근하면 만남이 쉬워집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들은 연애를 잘해요. 또 남녀 공학에 오래 다니고 여자친구들이 많은 남자들은 연애를 잘합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보통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대에 들어간 남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녀들의 심리를 잘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심리학적인 것들은 책만 간단하게 읽어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자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바로 직진합니다.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만나보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있는 장소건 어떤 상황이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직진합니다. 주변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심리적인 것도 모르면서 바로 들이대면 퇴짜 맞기 쉽습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감정 상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에 남성들이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남자들은 먼저 대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면서도 직접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돌려서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남자가 보기에는 아주 애매하게 보일지라도 다 알아챈다는 말이죠.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조금씩 그녀에게 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마음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뒤에서 잘 챙겨준다거나 그녀만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일이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 고백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귀는 것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준비 없는 상대에게 가서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도전에 가깝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분위기에 약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수동적인 감정 상태와 영향이 큽니다.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만들면 그 감정 상태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를 만들면 여자들은 마음이 슬퍼지고요. 즐겁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면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금방 밝아지고 슬퍼집니다. 수동적으로 감정이 따라가니까 분위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슬퍼 있는 남자에게 갑자기 밝은 노래를 틀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 당장 남자는 화를 내며 노래를 끄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맞춰가는 심리가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이 만드는 분위기에 따라 그녀의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좋은 분위기를 자주 연출하면 그녀가 그 감정 상태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진지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그녀도 그 분위기에 맞는 감정 상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리드하는 남자들 좋아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 감정을 따라할 뿐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여자의 심리였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 경험이 없는 남자분들은 여자의 심리를 많이 배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잘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냥을 한다고 해도 사냥감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뭘 배우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여자를 배우고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는 것마다 하나씩 다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제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